서울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가 구별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봤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카운트로 정렬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죠. 전 시간에 질문하신 것 중에서 그 피벗 테이블이 멀티 인덱스를 기본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단일 인덱스로 만드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찾아주신 분이 계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에그로게이트 펑션은, 아까는 저희는 리스트로만 넘겼었었죠. 리스트가 아니라 딕셔너리로 넘기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values에 있는 값, 거래 금액, 컬럼, 이렇게 하고 리스트를 넘기게 되면, 이때에는 단일 인덱스만 나오네요. 이렇게. 근데 이 경우에도 그 다중 인덱스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거래 금액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컬럼도 있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은 평균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아파트 면적은 카운트는 세지 않고 평균, 최대값, 요것만 계산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애그러게이트 펑션을 딕셔너리로 컬럼별로 다른 집계 함수,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아마 마찬가지로 멀티 인덱스로 나올 거예요. 멀티 인덱스로 나오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집계를 해야 될 컬럼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aggregate 펑션을 그 집계를 하는 컬럼에 해당하는 집계 함수 리스트로 전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렇게 멀티 인덱스가 아니라 단일 인덱스로 나오네요. 단일 인덱스로. 네, 요거 감사합니다. 딕셔너리로 넘기는 방법이 있다. 딕셔너리로 넘기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좀 간단해지네요. 그죠? 정렬하는 방법이 조금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바이 카운티, 소트 밸류스, 이제 요 컬럼 이름이 카운트라고만 된 거니까 카운트라고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거래 건수를 우리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거래 건수를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이 데이터 프레임 있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카운티를 카운티라고 하는 컬럼을 Y축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X축으로 놓으면 막대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막대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고 어 근데 구가 너무 많으니까 다 그리지 말고 앞에서 한 10개 정도만 그려볼까요? 앞에서 한 10개 정도만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서울,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 네, 거래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 그냥 서울 탑10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서울 탑10이라고만 하고요. 우리 위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바로 요거예요. 그룹 바이 한 개 있으면 돼요. 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서울 바이 카운티였었어요. 서울 바이 카운티에서 솔트를 해요. 솔트한 거는 저장 안 했죠. 그죠? 그냥 솔트하고 보여주기만 하고 솔트는 저장 안 했죠. 그래서 솔트 values 그리고 여기서는 count 그리고 앞에서 10개라고 하면 head 그리고 여기 헤드에다가 숫자 10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출력해 볼까요? 서울 탑 10
아, 정렬이 빠졌네요. 하위 10개를 본 거죠, 요거는. 하위 10개를 본 거고, ascending, false. 네, 노원구부터 강동구까지가 거래 건수로는 상위 10개 지역이네요. 거래 건수로는 상위 10개 지역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헤드까지 하셔서 얘를 찾았으면 얘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뭐 숫자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SNS, 막대 그래프니까 막대 그래프, X축을 서울 탑 10, 데이터 프레임으로 쓸까요?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탑 10. 그다음에 X축은 카운트. 이걸 쓰는 거죠, 이거를. 카운트.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X축으로 갖다 넣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Y축은 여기 카운티가 될까요? 되죠. 이렇게 해서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네. 노원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제일 마지막에 강동구까지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위 10개 지역만 본 거예요. 상위 10개 지역만. 그리고 한글들 깨지지 않고 잘 나오죠. 혹시 노, 뭐더라? 노도강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 여러분들은 어, 아파트까지는 관심을 가질 나이는 아니시군요. 결혼하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집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신문에서 마용성 노도감 뭐 이런 말이 있을 텐데 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고요. 노원구, 도봉구, 그다음에 강동구 아마 그런 구 이름들일 텐데 거래 건수가 많은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이렇게 봤고요. 비슷비슷하네요. 300건이 넘는 노원구 300건이 넘고요. 상위 10위권들은 거의 250건에 육박하네요. 그죠? 여기는 220에서 250 사이이긴 한데, 200건, 230건 정도는 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지역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구나. 이번에는 평균을 한번 볼까요? 이번은 평균을 한번 보면, 평균으로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으로. 아까 서울 바이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얘를 sort values 이렇게 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 단일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값으로만 볼게요. 평균값.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scending false. 어, 네. 자, 요거는 우리가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아파트 거래 금액의 평균이죠. 평균, 내림, 차순, 정렬을 해서 본 거예요. 평균 금액 어디가 큰가요? 강남구. 아, 아마 이게 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평균 자체가 39억이군요. 강남구. 서초구는 19억, 용산구 17억, 송파구 16억, 성동구 15억. 10억이 그냥 애들 이름처럼 그냥 막 나오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 건수는 100건,
많지만 금액 자체는 그렇게 그게 큰 편은 아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도 거래 건수는 아까 노원구가 굉장히 많았죠. 제일 많았던 군데 아파트 평균 금액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지역은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3인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그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많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의 평수, 그런 평수들의 아파트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인 거고요. 물론 여기도 비싼 아파트들이 물론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가격을 보면 이렇게 돼요. 거래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가격 자체는 그렇게 높게 형성된 지역은 아니고요. 평균 가격만 보면 강남, 서초, 용산, 송파 뭐 이런 지역들은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죠. 평균값으로만 본 겁니다. 평균값으로만 본 거고 요것도 10개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거를 다 그리지 말고 10개만 그려보면 아마 그것도 그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변수 이름 서울 탑10으로 그냥 할게요. 서울 탑10. 서울 바이 컨트리, 그 다음에 sortvalues, 그 다음에 바이는 평균 가격, 내림차순, 정렬. 그리고 전체를 다 할 건 아니고 10개. 이렇게 한 이게 그 아파트 거래 금액 평균 상위 10개를 찾은 거예요. 상위 10개를 찾은 거고요. 이 결과값은 바로 위쪽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해서 위쪽에 10개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이것도 막대 그래프가 제일 적당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사용할 거는 다시 서울 탑10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사용할 거고요. X축은 평균가, 이제는 염소는 평균가, 그 다음에 Y축은 카운티를 사용해서 plt.show를 하시면, 네. 아까 숫자로 봤을 때와 또 그래프로 보실 때 조금 달라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강남구와 서초구가 1등하고 2등인데, 평균 가격으로, 평균 가격으로 1등하고 2등인데, 강남과 서초구의 평균값의 차이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서초, 용산, 송파, 성동 이런 순서로 내려가고 있는데 용산, 송파는 평균 가격만 보면 비슷한 정도고요. 예. 서초가 2등이긴 한데 강남구의 거의 절반, 평균 가격으로 보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강남구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평균 가격을 훅 하고 높여버릴 거예요. 아마도. 그죠? 네,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저희 뭐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구별로 그 분포가 최대값, 최소값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구별로. 막대를 그릴 수가 있을까요? 막대를 그래프로 하지 말고요. 아, 박스 플롯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박스 플롯이 최대값, 최소값을 표현할 수 있죠. 박스와 이상치 가지고서 최대값, 최소값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전체 구를 한번 다 보려고 해요. X축을 X축을 카운티, Y축을 거래 금액 10,000원. 제가 이거는 컬럼 이름을 아직 안 바꿨어요. 안 바꿔서 거래 금액 10,000원. 아마 요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까만기가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 네. 여기가 너무 좁죠? 이거는 피겨의 크기를 늘려주시면 돼요. 네. 어, 피겨. 피겨는 plt.피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피그 사이즈를 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16, 4 이렇게 해볼까요? 옆으로 이렇게 쭉 길어지죠. 옆에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피겨를 만들 때 가로 사이즈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서울의 모든 구를 다 한꺼번에 보려고 한 거예요. 서울의 모든 구를 한꺼번에 보려고 한 거고, X축에다가 구 이름들을 갖다 넣었어요. X축에 구 이름들을 갖다 넣었고, Y축은 거래 금액을 넣었어요. 그래서 강남구가 여기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강남구가 분산이 크네요. 25%하고 50%, 그러니까 1, 4분위하고 3, 4분위 값 보면 그 박스 크기가 크죠. 그러니까 그 비싼 아파트들 비싸고요. 강남구도 싼 아파트는 싸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박스 크기가 작은 구들 있죠. 이렇게 강북구, 노원구, 여기 관악구, 구로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다른 그 지역들에 비해서 박스 크기가 작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1, 4분위부터 3, 4분위까지 50%의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구간이 되게 좁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 뭐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편차가 제일 커요. 송파구도 편차가 큰 편이에요. 송파구도 편차가 큰 편이고, 그다음 대략 눈으로 봤을 때 양천구도 좀 편차가 큰 편인 것처럼 보이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 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아까 맥스 위에서 찾았던 거 있죠? 숫자로 위에서 맥스, 민 하고 찾았던 게 있지만 숫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어제 드렸던 문제 중에서 광역시도 조금 이따 할게요. 우리가 서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니까 서울에 대한 분석을 먼저 좀 할게요. 음. 우리 이런 거 하자 그랬죠. 면적을, 어, 아파트 면적을, 이 사이로 제한을 해서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구별, 평균, 최소, 최대값을 찾아보자. 이런 거 했었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 서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파트 면적이 여기 달러 표시 두 개 써보세요. 달러 표시 두 개 쓰시고요. 숫자 쓰시고 M이라고 쓰시고요. 이게 그 위첨자라는 뜻이에요. 위첨자. 이렇게 하시고 달러 두 개로 감싸보세요. 80제곱미터라고 나오죠. 80제곱미터. 달러를 두 개를 쓰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던가? 어,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네, 하나만. 어.
여기에서, 그 다음에, 84로 하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84로 하기로 했고요. 100까지로 하기로 했죠. 100까지. 여기도 M, 꺽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어, 면적이 요거 이상, 요거 미만인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 분석 이렇게 하죠. 이 주피터 노트북에 이런 기능들 알고 계시면 되게 그 다양한 문서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첨자를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래 첨자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언더스코어가 아래 첨자일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첨자가 들어가죠. 밑으로 첨자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언더스코어고요.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주는 게 위첨자예요. 네,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서울 안에서도 다시 부분 집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서울인데, 미드 사이즈.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 그런 의미로 붙였어요. 중간 사이즈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시작은 서울에서부터만 하셔도 돼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서울 안에서만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식. 조건식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돼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100보다는 작은. 84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이라고 AND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AND 조건으로. 그러면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전용 면적. 여기도 바꿀까요? 전용 면적이라고. 첫 번째 조건은 전용 면적이 크거나 같다 84. 크거나 같다 84. 두 번째는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전용 면적이 여기서는 작다죠. 10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죠? 어, 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되고요. 헤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서울, 미드, 사이즈, 데이터, 프레임 하면서 너무 많죠? 네, 헤드 5개만, 5개만. 네, 아마 순서가 달라졌죠. 이제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아파트부터 성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당산동, 강북구 미아동, 동작구 흑석동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전용 면적 보시면 84, 84.9, 84.8, 84.0, 84.7, 84.9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84에 몰려 있죠. 어. 그러니까 84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뭐 85도 나오고 86도 나오고 87도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요. 84에 되게 많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아파트 면적이라고 하는 게 3.3 제곱미터. 이게 한 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크기가 보통 3.3 단위로 많이 늘어나요. 3.3 단위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84 다음에는 87이나 88. 그 다음에는, 어, 여기다 3을 90, 뭐 90이나 91, 아니면 92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뭐, 연속적인 숫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소수점 이하는 조금
조금 뭐 다를 수는 있어도 거의 비슷한 그런 크기들만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드 사이즈가 만들어졌죠? 아까와 똑같은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서울 미드 사이즈 데이터 프레임. 아, 요거는 제가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할 건데 변수 이름은 아까 우리 변수 이름을 서울 아이 카운티라고 했죠. 근데 그럼 또 위쪽이랑 변수가 헷갈리니까 변수 이름이 계속 길어지기는 하는데 서울 미드 사이즈 바이 카운티. 변수 이름 너무 길긴 하네요. 근데 어떤 의미로 만든 거냐면 서울 지역의 중간 사이즈의 아파트들을 구별로 그런 의미로 변수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만든 거고 피봇 테이블 사용할게요. 피봇 테이블 우리가 계산할 값은 거래 금액 10,000원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이 컬럼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카운티. 여기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라고 하는 게 있죠. 카운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따로 지정하지 않을 건데, 애그로게이트 펑션을 여기 딕셔너리로 줄게요. 아까처럼, 거램이 아니죠. 거래 금액. 그럼 여기 거래 금액 10,000원. 컬럼 이름을, 어, 여기서 사용한 컬럼 이름을 키값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 이름들. 함수 이름은 우리가 개수도 셀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도 계산을 해야 되고, 최대값, 최소값. 네,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거래 금액을 계산하겠다. 로우 인덱스로 구 이름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애그러게이트 집계 함수는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을 사용하겠다. 자, 이렇게 했고요. 출력까지 여기서 할게요. 이 변수 이름을 출력. 네. 자, 강남구 정보 한번 보죠. 강남구 정보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거래 건수 이제 10건밖에 안 돼요. 그죠? 사이즈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달라졌고요. 최대값도 달라집니다. 자, 이거 10,000원 단위라 그랬죠.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38억 1,000만 원이에요. 38억 1,000만 원.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도 비싼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1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중에서 최고값은 38억 1,000만 원이에요. 38억 1,00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죠. 평생 일해도 38억을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소값, 평균은 제가, 순서가 왜 이렇게 됐지? 지금 멋대로 카운트, 맥스, 민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순서를 이렇게 썼는데 자기가 맘대로 만들어 버렸네요. 피벗 테이블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 알파벳 순서로 만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군요. 여기 평균값 있습니다. 평균값은 27억 3천만 원인 것 같아요. 27억 3천만 원인 것 같고요. 최소값은 14억인 것 같습니다. 14억. 14억인 것 같고. 강동구는 81개 거래가 있었고, 최대값은 20억 4천만 원, 20억 4천만 원, 최소값은 5억 9,700만 원, 5억 9,700만 원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쭉 밑에 있죠. 자, 여기서도요. 자, 그러면 거래 건수랑,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의 평균 두 가지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두 가지를. 상위 10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거래 건수 상위 10개 지역을 한번 볼게요. 변수 이름은 뭐 그냥 임시로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 그냥 서울 탑 10이라고 할게요. 얘도.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이 좀 길긴 하죠. 서울 중간 사이즈 구별. 서울 중간 사이즈 구별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솔트를 하시면 되고요. 솔트 기준은 우선 건수니까 카운트 변수로 하시면 되고 내림차순 정렬 하시면 되고요. 상위 10개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위 10개를 보겠다. 물론 이거를 출력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 탑10 이렇게 출력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동작, 성동, 마포, 성북, 서대문구, 강동, 영등포, 구로, 강서, 양천 순서네요. 그죠? 이쪽이랑 조금 순서가 다르죠. 우리가 그 아파트 전용 면적과 관계없이 봤을 때와 아파트 전용 면적 관계없이 봤을 때와 전용 면적 어떤 일정 크기 안에 있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도 막대 그래프로 그릴게요. 바플러스로 그리고요. 데이터 프레임, 서울, 탑10, 탑10, X축은 여기서는 카운트, 그다음에 Y축은 카운티.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카운트, 아, Y축이라고 하는 빠졌죠. 동작구는요, 거의 120건이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가 110건 정도가 되고요. 마포구 100건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상위 10개 지역 보시면 60건 이상은 돼요. 60건 이상은 됩니다. 그죠? 음. 아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0건도 채 안 됐죠. 10건밖에 안 됐죠. 서초구 하나밖에 없고. 그죠? 네. 용산구 6개밖에 없고, 뭐, 이렇게. 중간 사이즈 크기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된 게, 용산구 6개밖에 없고, 서초구는 아예 하나밖에 없고, 강남구 10개고, 그쵸? 근데, 그런 게, 많이, 거래가 된 지역들은, 동작, 성동, 마포, 이런 녀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녀석들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래 건수가 거래 금액, 거래 금액, 상위 10개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도 서울 탑10으로 하겠습니다. 서울 탑10으로 하시고, 변수는 미드 사이즈, 중간 사이즈, 그리고 구별, 소트 하시면 돼요. 소트 밸류스, 조건은 우리 거래 금액이 평균도 있고 최대값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평균 값으로 볼게요.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거고요. 상위 10개를 볼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변수 이름은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정렬하겠다는 뜻이고요. 평균으로 정렬하겠다는 뜻이고, 내림차순 정렬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개만 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시면 돼요, 이제. 막대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탑10. 그 다음에 X축은 평균값 계산하시면 되죠. Y축은 카운티.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역시나
거래 금액과는 거래 건수랑은 거래 건수랑 상관없이, 거래 금액의 평균으로만 보면, 이 중간 사이즈에서도 강남구가 평균 가격 25억이 넘고요. 용산구, 대략 한 17억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송파구, 뭐한 16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성동구, 이렇습니다. 여기 있네요. 마용성. 그 다음에 양천구,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 중구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고 정말 서민들은 아파트 사기 힘들군요. 10억이 평균 가격이 10억이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어서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되셨죠? 그래서 서울에서 구별로 전용 면적에 상관없이 거래 금액, 거래 건수 이런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을 좀 줄여서 그 특정 전용 면적 안에 있는 아파트들의 그, 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막대 그래프로만 한번 그려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이제 원래 데이터로 가서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그, 카운티가 아니라 뭘로 하면 되냐면, 프라빈스별로, 그러니까 광역시도별로 역시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가격 정보 같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비슷한 작업들이 이제 조금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죠? 네. 네, 그러면 저희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